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프라이를 맡은 정다정 코치이고요. 오늘은 박창규 교수님과 함께 특별히 최근에 타인의 성장이라는 좀 의미 있는 책을 쓰신 코칭하는 CEO 김종철 코치님을 모시고 코칭 리더십과 ICF 10번 코칭 핵심 역량인 계획 수립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김종철 코치님 이번 달에 네. 계획 수립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 수립과 목표 설정 어떤 역량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코칭에서 계획 수립과 목표 설정은 고객과 함께 효과적인 코칭 계획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치가 의미 있는 새로운 목표를 고객과 함께 탐색하고 고객한테 도움이 되는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실천 가능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고객의 가치라든지 맥락에 맞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그런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에서도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에 정렬되어 있으면서 구성원들이 자신이 담당한 업무에서 좀 필요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리더가 구체적인 업무 목표를 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세우는 역량으로 리더들한테도 꼭 필요한 그런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CEO로서 조직에서는 정말 목표 설정, 예, 네. 큰 목표, 작은 목표, 그리고 그게 이제 한 방향으로 쭉 연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예. 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소위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 나가겠네요. 네, 네. 그러한 과정이 이제 코칭에서도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김종철 코치님은 이제 계획 수립과 목표 설정을 할 때 어떤 거를 가장 좀 중요하게 보시는 음,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한 세 가지, 세 가지가 더 될 수도 있는데 한 세 가지.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얼라이먼트, 정렬하는 거. 음, 그 다음에 클래리피케이션에서 좀 명확하게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음, 그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훌륭한 목표라도 회사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관계가 없다면 조직에서 필요한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칭 목표도 고객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모습과 정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놓칠 수 있는 또 놓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관점을 함께 탐색하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러한 모습과 정렬된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명확성인데 되게 그 목표가 모호하고 불명확하면은 그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을 하고 음, 그래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프 치시는 분들이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때도 그냥 앞으로 내보내는 볼을 내보내는 것이 목표일 때랑 그걸 목표로 연습하는 것과 원하는 지점에 볼을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연습하는 거는 분명히 그 연습의 효과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확성이 되게 중요하고 마지막은 그 고객 아니면 그 상대방이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계획이지만 고객이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그러한 감정의 동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그것이 제대로 행해지기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고객의 학습 방법, 가치관, 신념, 강점 이런 것들에 기반한 목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코치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직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코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조직 운영 개념이나 코칭의 개념이나 거의 같다. 같은 네, 개념이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조직 운영에서도 코칭이 아예 체화되어 있다 하는 느낌이 들고 그 코칭에서 체화된 것을 지금 조직에서 그대로 적용한다 이런 느낌도 네, 드네요. 네. 네, 제가 아무래도 회사에 있다 보니까 네, 사례나 생각에 또 쓰는 단어들이 조직적인 얘기들이 많이 쓰는 것 네. 같아요. 역시 타인의 성장을 책을 쓸 만한 그런 작가로서도 네, 훌륭하시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혹시 박창규 교수님은 실제 코칭 하실 때 이 계획 수립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을 또 코치들이 좀 유념하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우리 김정철 코치님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해요. 그럼 통상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중에서 정말 포커싱된 목표, 딱 초점 맞춰진 목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코칭을 할 것이냐. 이 단계까지 가는 데가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목적과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 세션마다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한 방향 정렬된 상태로 코칭을 해 나가는가. 이것도 양쪽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철 코치 말씀하시는 것은 전반적인 여러 개의 목표들이 있는데 그런 목표들을 어떻게 소위 목표 설정 원칙이라고 하는 통상 스마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잘 설정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 고객이 목표를 설정하고 또 코치가 그거를 같이 수립하고 정말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움직일 때 실행력이 또 높아지고 이게 정말 코칭이 원하는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코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코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방향 정렬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은 그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그게 이제 쭉 한방향 정렬. 회사 일도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코칭도 그렇게 한방향 정렬이 쭉 되도록 코칭하면 잘할 수 있다. 이걸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의 키워드가 딱 나왔네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코칭에 대한 얘기, 조직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이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다움과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코칭을 배우는 후배들, 코치가 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정말 좋은 코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다움과 강점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그런 점에서 이 책에 써 있는 것과 포함해서 평소의 느낌 이렇게 같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치가 되면서 제가 스스로 바뀌게 된 것이 나는 누구냐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를 좀 더 심각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이렇게 배운 코칭을 과연 어떻게 사회에 다시 이렇게 좋은 거를 은혜를 입었으니까 또 나눌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나다운 것을 찾아가고 나답지 않은 것을 버려가는 그런 과정이 코치다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리더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많은 좋은 코치가 되기 위해서 지금 코칭을 배우는 여러 코치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남이 하는 거가 다 좋아 보여서 그걸 다 흉내내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답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은 코칭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리더도 마찬가지로 팔방미인이 되는 것이 리더가 아니라 가장 자기다운 모습을 어떤 순간에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기다움을 찾아가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용기 있는 코치가 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멋진 말씀.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 정다정 코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생각났어요. 정다정 코치님은 자기다운 코치, 그리고 나는 어떤 강점을 가진 코치, 뭐라고 표현을 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일단 고객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코치. 네. 아하, 아, 그런 코치가 되고 싶고 그런 코치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편견 없이 정말 코칭 순간에 몰입하면서 고객과 함께 유연하게 움직일 때 그런 느낌? 진짜 어떻게 보면 코치로서의 자아를 버리고 또 고객과 함께하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야, 멋지세요. 네. 마지막으로 계획 수립과 목표 설정은 뭐다? 이렇게 한마디씩 정리하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나침판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음. 계획 수립과 목표 설정은 나침판이다. 그 목표와 계획이 없는 여행은 방황이라고 하잖아요. 방황하는 사람들은 나침판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에 목표와 계획이 있다면 수시로 나침판을 보면서 목적지로 가고 있는 자신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획 수립과 목표 설정은 나침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명확한 설명이시네요. 네. 박찬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표현을 포커싱 앤드 얼라인먼트로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예. 아주 중요한 것에 목표에 초점을 맞춰서 한 방향 영역으로 쭉 나가는. 그래서 포커싱 앤드 얼라인먼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포커싱 앤 얼라인먼트 되게 클리어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획 수립과 목표 설정은 활과 화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가 분명할 때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코칭에서 정말 실행력을 위해서 가장 집중해서 해야 될 게 계획 수립과 목표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코치님들이 코칭에서 계획 수립과 목표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확실하게 아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코칭에서 실행력을 높이고 고객과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말 고객이 깨달은 성찰을 계획 수립으로 스스로 또 잘 이끌어가도록 돕는 사람이 코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훌륭한 코치님들 모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